그러니까 이제 역사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렇게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랄까? 하여튼 뭐 그런 권력이 없는 자리에서 네. 한지로 내돌려지던 그런 찍힌 검사였잖아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 네. 네. 그 요직에서 쫓겨나서 시골 지청 떠돌던 한직에 떠돌던 검사가 한 5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와. 5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제 대박. 서울중앙지검장 된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통령 되는데 5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공신들이 있잖아요. 이제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미천한 신분에서 황제가 된 사례. 그게 이제 한고족의 사례가 있죠. 제일 일방이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아는 사례예요. 이게 BC 2세기쯤이죠. 전 몰라요. 예. 유방이 동네 건달이었거든. 건달. 예, 동네 건달이었는데 네. 황제가 됐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항우라는 아주 뛰어난 장수와 이른바 초한전이라 그래서 유명한 전투를 오랫동안 벌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한고조가 중국 대륙을 제패할 때 공신이 3명이 있었어요. 그걸 3인방이라 그러는데 아, 3인방. 한고조의 3인방 그게 소하, 서하. 소하. 소하. 그다음에 장량, 장량. 우리가 보통 장자방이라 그러죠. 장량, 장량. 그다음에 한신. 한신. 예. 이렇게 3명이 한고조의 그 개국 공신이에요. 네. 근데 이 3명이 어떻게 됐냐면 한신은 목 잘려 죽었어요. 여기서 나온 얘기가 토사구팽. 아, 토사구패. 토끼 사냥이 끝나니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음. 예, 그것도 이제 누가 죽였냐 하면 한고조가 죽인 게 아니고 한고조 와이프 여씨가 한고조가 그 정벌하러 출장 나간 사이에 죽여버렸어? 예, 이제 왕궁으로 꼬셔 들어가지고 종탑 밑에서 목 잘라 죽여요. 어휴. 아, 그 한신은 그렇게 죽어. 한신이 그렇게 죽은 이유가 뭐냐면 이 세 사람이 한고조의 참모로 합류한 시기가 달라요. 아. 소하는 한고조가 미천한 신분일 때부터 부하였어. 네. 아. 그다음에 이 장량은 한고조가 동네 장수에서 떴을 전국구 때. 스타로 이렇게 떴을 전환되던 무렵에 아. 그때 합류해서 전국구 스타로 이제 만든 인물이야. 어. 그러면 한신은 맨 마지막에 아. 항우하고 패권을 두고 마지막 국면의 전투를 할 때 그때 항우 진영에 있다가 안 알아주니까 일로 이제 귀순해 왔는데 넘어왔는데 말하자면 국힘당에 있다가 민주당 오거나 민주당에 있다가 국힘 나온 거 비슷한 거지. 아. 갔는데 그때는 항우는 뭐 아주 초급 장교 자리밖에 안 줬는데 그러니까. 유방한테 오니까 유방은 총사령관을 시켜버려. 예. 아. 그 이 사람이 결정적인 전투를 거의 10여 차례 이겨가지고 이제 항우를 결국 코너에 몰아서 죽게 만들었지. 아. 그러고는 사면초가. 제패를 했어요. 네. 아. 이게 세 사람이 3인방인데 삼인방. 네. 왜 목 잘려 죽였냐 하면 오씨 내가 1등 공신인데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술 먹고 뭐 그 기록에 보면 아. 셋이서 사기에 보면 아니 네. 그 공신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뭐 연찬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럴 수 뭐 있겠다. 회식 이런 거 할 때 칼을 뽑아서 막 기둥을 치고 막 이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럴 수 네. 있을 것 같아. 예, 그래갖고 아. 무슨 왕칭호도 받고 막 이랬는데 결국 어. 이 새끼가 너무 까불어. 까불고 있어라고 한고조의 심기가 약간 불편해 보이니까 그 와이프가 알아서. 남편 없을 때 알아서 죽여버린 거지. 한신. 그래 나중에 와서 보고를 받고 나서 별말을 안 해 한고조가. 와, 별말 안 해요. 와. 한신 끝났다 이거죠. 한신은 한신이 그 제일 죽어요. 먼저 한신 그게 끝났어. 토사구팽이야. 아. 이제 장량은 어떻게 되냐면 장량은 한신은 뭐 이준석쯤 되겠구만. 장량은 이 사람은 이제 제갈공명 같은 책사인데 어. 책사 요즘 책사가 유행이더라 명책사. 아, 명태균. 네, 책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요. 오. 이렇게 신선되는 법을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 R&D 하러 가야 되니까 나 사표 내야 돼. 오. 그래가지고 계속 사표를 내고 뭐 벼슬 준다 해도 안 받고 이러다가 오. 결국 사표가 수리돼서 도망가요. 오. 시골로. 똑똑하네. 그래서 살았어요. 살았어요. 오. 오. 유시민. 오래오래 살았어. 소환은 어떻게 되냐? 유시민이래. 소환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그러니까 어. 재상이 되어서 네. 재상. 한고조의 재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고조 와이프가 자기 남편 죽고 나서 허수아비 왕 세워가지고 수렴청 정하고 이럴 때 그때도 계속 대를 이어서 재상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자연사 할 때까지 살다 죽었어요. 소환. 소화가요? 소화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이 사례를 왜 드냐 하면 대통령의 권력 핵심이 인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인사를 대통령의 실무를 자기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대리해서 누군가가 인사 실무를 다 담당해 줘야 되잖아. 네. 뒷조사도 하고 뭐 평판 조사도 하고 뭐 면접도 해야 되고 뭐 다 누가 해줘야 되잖아. 네. 선택은 내가 하더라도. 근데 그 일을 소화가 한 거예요. 그 인사를
다 소하가 했어요. 어.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이게 권력의 기본 생리이기 때문에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은 대통령을 가장 오래 모셔왔고 일찍 모셨고 제일 잘 알고 뭐 그렇겠죠. 충성심이 뛰어나고 그리고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이 이걸 해야 돼요. 원래는 한동훈이 딱이지. 아 딱이지. 검사할 때부터 쫄랑쫄랑 했으니까. 지금 한동훈이 왜 못하냐 하면 김건희 씨가 그걸 하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소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다툼이 나는 거야. 김대남 씨가 아씨 MB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여기 자기는 여사님 라인인데 이 업무가 뭐라고 여사님 라인 안에서 또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한고조의 3인방 중에서 소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데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막 본인이 다 하려고 인사 수석도 없애버리고 꼬마 내려다가 인사비서관 안 치고 이제 이렇게 한 건데. 그래도 소하는 한고조의 말을 들었을 것 같은데. 소하는 엄청 유능한 사람. 그거 안 듣잖아. 소하는 말도 못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한고조 와이프가 여후라고 여시 황후가 그 한신을 꼬여들여 가지고 불러들여서 무장도 안 하고 혼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잡아서 목 잘라 죽일 때 그 한신을 들어오게 한 인물이 소하예요. 권력은 비정한 거거든. 자기가 천거해서 총사령관 만들었던 친구인데 소하가 그걸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권력은 그렇게 비정한데 지금 우리 상황은 유능한 소하가 필요해요. 어떤 권력자는. 그래서 참여정부 때 노 대통령 때도 그 안희정 이광재 씨가 청와대 처음에 초기에 인사 이런 거 하고 있을 때 천정배 의원이 밖에서 막 돌 던지고 난리가 났잖아. 청와대 86들이 뭐 대통령 눈과기를 가리고 있다는 등 막 모든 정부마다 다. 분기탱천했죠. 이거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이거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 인사권을 둘러싸고 그 일을 누가 하느냐를 가지고 싸움이 나는 건 불가피해요. 자연의 섭리네. 근데 잠깐만 보충해드리면 유승민 씨가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불말 터뜨린 것도 똑같은 거고. 저 박근혜 그다음에 정부 때. MB 정부 초기에 정두원 이상득, 정두원이 저 형제나 이런 사람들 물러나야 된다고 했다가 네네. 감옥 날라갔잖아. 가버렸죠. 네. 이게 원래는 그것도 정두원 씨가 했어야 맞는 거예요. 소화를. 근데 이상득 씨가 하니까 소화를 이상득이 하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고. 전두환 때도 쓰리허가 몰려나는 경우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허학병, 뭐 허문도, 허삼수. 허삼수 이 사람들. 이게 섭리야. 김건희 씨가 이걸 쥐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도 있었지만 또 한동훈의 욕망도 배제할 수 없죠. 나는 거기 가서 꼬마로 참모 안 하고 저한테는 바깥에서 더 큰 자리를 달라. 당신도 대통령인데 나라고 안 될 게 뭐냐 이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그렇지. 거지. 그 지금 분명히 있지. 한신의 위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한동훈.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원래 소하 자리로 가는 게 맞는 사람이에요. 뒤에서 문자 돌려서 기자들 쪼물락쪼물락하고 그렇죠. 네. 인사권 이렇게 해가지고 말 듣게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잘 할 사람이야. 그래서 자꾸 부인이 연락하면 씹는 건가요? 불러 들어오면 모가지 잘릴까봐. 그런데 소화 자리를 두고 한신의 역할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죠. 네.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 한동훈 씨는 공이 별로 없거든.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한씨는 공이 어마어마했는데 네. 항우 상대를 꺾는데 결정적인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은 맹장으로서 어마어마한 공이 있는 사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한동훈이 공 세운 거는 나 명예훼손으로 기소해갖고 유죄 판결밖에 한 거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한동훈이 누군가와 싸워서 이긴 건 나밖에 없어. 근데 그 정도 공으로 한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요? 한신한 사람도 한신 자리에서 목이 잘렸는데 소하가 되기에도 충분치 않은 사람이 한신 자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많은 사고들, 사건들, 불법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원하듯이 조금 이게 종식될 수 있습니까? 윤 정권이? 이제 김대남, 뭐 명태균 이런 거는 그냥 지류에 불과해요. 지류. 네. 이 지류를 사람들이 탐사하기 시작하면 그걸 따라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큰 흐름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저수지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저수지에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역사책에 보면 대중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저수지에서는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심의 경랑이 일면서 배가 엎어지는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